네,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왕입니다. 오늘은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란 무엇이며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상당히 놀라운 제도이고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대신할 수 있는 상당히 실용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유언대용 신탁 효용성은 한 두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유언대용 신탁 우리가 그 상속을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식이라고 다 예쁘겠습니까? 그중에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겠죠. 또 특히 또 어떤 자식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식에게는 전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내 재산 이쁜 놈에게만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능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유언대용 신탁 때문입니다. 그럼 유언대용 신탁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탁자, 본인이죠. 부모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통해서 사후에 재산을 받을 자, 수익자죠. 자식이 되겠습니다. 자손. 수익자를 지정한 후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자로 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해주는 신탁계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탁계약입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사망 후 법정 상속이 되죠. 법률에 상속되거나 혹은 내가 유언을 한 경우 유언에 상속될 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내가 생전에 미리 주고 싶은 사람에게 사후의 재산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유언과 매우 유사해서 이제 유언 대용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러나 많이 다릅니다. 몇 가지 그 증여나 뭐 유증 이런 것과 좀 다른 점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은 뭐 증여를 만약 하게 되면은 증여는 증여세가 상당히 세죠. 그러나 유언 대용 신탁은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뭐 계약 당시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피상속인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세금면에서 유리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언 대용 신탁은 그러니까 이 부모님 피상속인의 의견을 최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계약에다가 규정하면 계약대로 나중에 사망 후에도 그것이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약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류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내가 이쁜 자식에게, 주고 싶은 자식에게 재산을 다 몰아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뭐 원래 받아야 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딱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의해서 그것을 부모가 한 자식에게 다 준다고 유언을 했을지라도 2분의 1은 그 받아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고 싶다고 해서 다 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하급심 판례, 성남지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명확하겠지만 그래도 현재는 유일하게 이 판례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보자면 말이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년 판례인데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유언 대용 신탁 상품에 맡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 하여서 신탁 제도로 유류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정착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 피상속인이 본인의 의지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유언 대용 신탁의 유용점이 뭐냐면은 자손뿐이 아니라 자자, 손손, 이쁜 놈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그럽니다. 신탁법 제60조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손자녀, 또 손자녀 사망 시에 증손자녀, 그리고 자사손손 수익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약에 그렇게 규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수익자인 자녀 사망 시 수익자뿐이 아니라 형제 또는 뭐 자매, 제3자 등 누구라도 새로운 수익자로 지정하면 예, 그렇게 실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언 대응 신탁을 여러분이 이제 혹시 생각하시는 경우에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거 이제 금융기관 주로 이제 수탁자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에 맡게 됩니다. 그럼 비용이 장난이 아니겠죠. 꽤 셉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비용이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유언 대응 신탁은 어디까지나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게 되죠. 누구를 수탁자로 정하든 상관없어요. 은행이나 뭐 신탁회사만 수탁자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컨대 이제 가까운 친척 또는 지인 가운데 믿을 만한 분을 선택해서 합의하에 계약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은행 등에 맡기는 경우 소요되는 만만치 않은 신탁 비용을 아끼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제 유언 대응 신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유언 대응 신탁은 상속 제도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증여나 유증을 고려하신다면은 유언 대응 신탁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유황범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